세상에, 이게 뭐지? 복돌아, 네가 이걸 찾아낸 거구나. 정숙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폐가에서 금고가 나왔어요. 정숙 할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금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도 깜짝 놀라 물었어요. 복돌이가 계속 파던 곳에서 글쎄 시커먼 쇠금고가 나왔지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경찰이 출동했어요. 정말 이 강아지가 이 자리를 찾아냈단 말입니까? 네. 며칠 내내 정말 여기만 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정숙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그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그곳에 73살 박정숙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어요. 20년 전 할아버지와 사별한 후 쭉 혼자였죠. 서울로 떠난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몇 년째 얼굴 한번 비추질 않았습니다. 사라는 있겠지. 목소리라도 좀 들려주면 좋으련만.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무심하게 콩을 고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전화 한 통 없이 명절이 휙 지나가는 건 이제 예사였. 오래된 텔레비전에선 주말 드라마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왁자지껄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도 저런 웃음소리가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텅 빈 집의 적막함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휴, 쓸데없는 생각.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다시 콩을 골랐습니다. 벌레 먹은 콩과 멀쩡한 콩을 가려내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손을 바쁘게 움직일 수 있으니 다행이었죠. 그날도 늘 그랬듯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약초를 캐러 산기슭으로 향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르는 산길은 아주 익숙했습니다. 도라지, 더덕, 산나물 같은 걸 캐서 마을 장터에 내다 팔면 그럭저럭 한 달 생활비는 벌 수 있었거든요. 날씨 한번 좋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산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했습니다. 산기슭을 오르던 중이었어요. 무너진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 낑 하는 아주 가냘픈 울음소리였죠. 응? 이게 뭔 소리지?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폐가 담장 뒤편에서 하얀 털 뭉치가 보였어요. 진돗개처럼 보이는 어미개가 무언가를 빙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세상에 6마리의 작은 새끼들이 어미 품에 꼭 안겨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데서 애를 낳았구먼. 정숙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미개는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누가 봐도 몹시 지쳐 보였어요. 아마 며칠 전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 때문에 이곳으로 피신 온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모두 작고 약해 보였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미개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서 도망갈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미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미개를 달랬습니다. 어미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새끼들을 핥아주고 있었어요.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손을 내미는 순간 어미개는 할머니를 한번 쓱 바라보더니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치 우리 아가들 좀 부탁해요 하고 말하는 듯이요. 아이고, 할머니의 눈에 그만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어미개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이에요. 새끼들은 어미가 움직이지 않자 불안한 듯 작게 낑낑 울어댔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기들이 어미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에휴, 이걸 어쩌나. 할머니는 난감했습니다. 혼자 사는 몸의 새끼 6마리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차마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갈 게 뻔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옷자락에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새끼들은 따뜻한 품을 느끼자 조금은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너희 엄마는 할미가 여기 잘 묻어줄게. 걱정 마라. 할머니는 어미개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폐가 옆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새끼들을 마루의 담요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먹여주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내 새 가족이구나. 정숙 할머니는 새끼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집에 작은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새끼들은 따뜻한 우유를 먹고 나서 금세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끼들이 추울까봐 담요를 꼭꼭 덮어주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새끼들의 작은 숨소리가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할머니는 새끼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새끼들의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였고 작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밤새 걱정이 많았는데 새끼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 아가들, 잘 잤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하자 새끼들이 낑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를 끓여 새끼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새끼들은 배가 고팠는지 정말 열심히 우유를 빨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며칠만 돌보다가 주인 나타나면 돌려줘야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벌써 새끼들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어요. 새끼들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정숙 어르신, 개새끼들 키우시는 게 맞아요? 이장님이 마루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산에서 어미 잃은 녀석들을 주워왔어요.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까 해서요.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이장님은 새끼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주인은 없을 겁니다. 그 폐가 10년 넘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 아이들 원래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지. 이장님이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새끼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주인이 없다면 이 아이들을 계속 키워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새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6마리 모두 하얀 털을 가진 게 꼭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거든요. 너는 복돌이, 너는 복순이, 너는 복댕이. 할머니는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엄마는 복실이라고 해줄게. 새끼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새끼들은 할머니에게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면 총총총 달려오고 밤에는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죠. 할머니도 새끼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참 신기해. 이 녀석들이 오고 나서 집이 이렇게 활기차진 게 얼마만인지. 할머니는 새끼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가 앞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는 것을 마을 사람이 목격한 거예요. 정숙 어르신, 오늘 저녁에 폐가 앞에 웬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네, 쫙 빼입은 정장에 차까지 타고 와서는 폐가를 한참 보더니 여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휙 사라졌어요. 정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아무도 찾지 않던 폐가에 갑자기 누군가 관심을 보이다니 수상했죠. 혹시 원래 주인이 돌아온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새끼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폐가에 나타난 낯선 남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복돌아, 너희 엄마가 살던 곳에 누가 왔나 보다. 할머니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새끼들도 할머니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갔다가 그 남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서울에서 온 것 같더라. 차 번호판이 서울이던데? 마을 사람이 말했어요.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폐가를 찾는 걸까? 할머니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땅이라도 사려는 건 아닐까?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땅 많이 산다던데?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복실이가 죽은 곳이고 새끼들이 태어난 곳인데 누군가 그곳을 함부로 건드린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복실아, 혹시 네가 알던 사람인가? 할머니는 폐가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새끼들 중 하나인 복돌이가 계속 폐가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복돌이가 이상하게 구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복돌아, 왜 그래? 거기 뭐 있니? 할머니가 복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의 반응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게 뭔가를 감지한다던데 혹시 복돌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복돌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폐가 쪽을 향해 짖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어. 할머니는 복돌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새끼들이 할머니 집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폐가 쪽으로 가서는 특정한 곳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거예요. 복돌아, 거기서 뭘 그렇게 파니? 할머니는 복돌이의 행동이 하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복돌이는 폐가 뒤편의 한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 있었어요. 앞발로 열심히 흙을 파내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길래 그러니? 할머니는 복돌이가 파는 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땅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복돌이는 똑같은 곳을 계속 팠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마당에서 잘 노는데 유독 복돌이만 그 자리에 집착했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복돌이의 끈질긴 행동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집에서 호미를 가져와 복돌이가 파던 곳을 조심스럽게 파보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할미가 대신 파볼게. 할머니는 호미로 천천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쯤 팠을까? 호미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게 뭐람? 할머니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땅속에서 낮고 시커먼 새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금고는 녹이 잔뜩 쓸어 있었지만 아직 단단해 보였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법 묵직해 보였어요. 복돌아, 네가 이걸 찾아낸 거구나. 아이고 기특한 것.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을 이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폐가에서 금고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금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도 깜짝 놀라 물었죠. 복돌이가 계속 파던 곳에서 글쎄, 쇠금고가 나왔지 뭐예요. 이걸 어쩌면 좋죠? 이장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복돌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았는지도 말해주었죠. 정말 이 강아지가 이 자리를 찾아냈다는 말입니까? 경찰관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며칠 내내 여기만 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금고를 안전하게 꺼냈습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쉽게 열릴 것 같았어요. 자, 이제 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들, 부동산 관련 서류 뭉치, 그리고 묵직한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도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며 말했어요. 실종된 집주인의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이나 상속인 여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현금은 상당한 액수였고 서류들도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편지 봉투도 여러 개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것 같았어요. 이 금고가 왜 여기에 묻혀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급하게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셨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아, 너는 대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복돌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금고와 내용물을 모두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준다고 했어요. 혹시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복돌이가 정확히 그 자리를 알고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엄마인 복실이가 뭔가를 남긴 걸까? 복돌아, 네 엄마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할머니가 복돌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새끼들도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딘가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금고를 찾은 것은 좋았지만 왜 복실이가 하필 그 근처에서 새끼를 낳았는지, 그리고 복돌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알았는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이 자신에게 온 것도, 금고를 찾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복돌이는 다시 폐가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금고를 찾았는데도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금고가 발견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할머니의 평온한 일상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할머니 집을 찾아온 거예요. 혹시 박정숙 어르신 댁이 맞나요? 여성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숙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수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폐가에서 발견된 금고 때문에 왔어요. 수아라는 여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명함을 받아보니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금고와 무슨 관련이 있으신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 집과 금고 안에 현금 전부 우리 아버지 겁니다. 폐가 관리도 안 되는데 무단으로 침입해서 재산을 건드리셨다면서요? 무단 침입이라니요? 저는 그냥 약초를 캐러 갔다가 우연히. 할머니가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시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어떻게 정확히 그 자리에 금고가 묻혀 있다는 걸 아셨죠?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수아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온순한 복돌이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 이게는 왜 이렇게 사나워요? 수아가 뒤로 물러서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돌이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할머니는 복돌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복돌이는 계속해서 수아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수아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단 침입과 재산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폐가가 당신 아버지 것이 맞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고 상속 서류도 전부 준비되어 있어요. 수아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 집 주인이 1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는데 수아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언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수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수아는 이장님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폐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할머니가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이었죠. 이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집 원래 주인은 민준혁이라는 분이었는데 성이 다르네요? 민준혁은 제 아버지 본명이고요. 최수아는 제 성을 따른 겁니다. 수아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민준혁 씨가 딸이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 아버지가 워낙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고요. 수아가 변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떠나고 난 후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할머니가 무단 침입을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 할매가 혹시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원래부터 거기 뭐 묻힌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다니 너무나 억울했어요. 복돌아, 사람들이 할미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 할머니가 복돌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어요. 다른 새끼들도 할머니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할머니 마당에 몰래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뭔가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아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복돌이가 그녀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깍!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 개가 미쳤나봐. 할머니가 급히 나와서 복돌이를 달랬습니다. 복돌아, 왜 그래? 진정해. 이 개 때문에 다칠 뻔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위험한 개네요. 수아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평소에는 정말 이런 애가 아닌데 할머니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복돌이의 반응이 절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돌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계하는 사람은 수아가 처음이었거든요. 대체 왜 그러냐, 복돌아. 너도 아는 거냐?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는 수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마치 수아가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아의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할머니를 향한 의심의 시선들은 계속되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복돌이와 새끼들이 곁에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체부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등기우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박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서울에서 온 등기우편입니다. 우체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보낸 곳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었고 봉투에는 민준혁 위원장 관련 수신인 박정숙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혁? 폐가 주인 이름이잖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 사람의 유언장이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법무법인의 공식 문서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서를 먼저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구 민준혁 씨께서 생전에 박정숙 씨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하셨으며 본인의 사망 확인 후 편지와 함께 유언장을 전달하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두셨습니다. 상속자라고? 나를?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혁이라는 사람을 만난 기억조차 전혀 없는데 왜 자신을 상속자로 지정했을까요? 손으로 쓴 편지를 펼쳐보는 할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는 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혹시 준혁이?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줄곧 이 마을에서 너를 기다렸다. 너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끝까지 혼자 살았어. 복실이만이 내 유일한 동반자였지. 복실이. 그래, 그 아이 이름이 복실이었구나. 할머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실이가 민준혁의 개였고 그래서 새끼들이 그 폐가 근처에서 태어난 것이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민준혁이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는 내용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할머니에게 남기고 싶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혀져 있었죠. 복실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을 통해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실이가 죽고 새끼들만 남았구나. 아마 그 아이들이 너를 찾아갔을 것이다. 할머니는 이 대목을 읽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실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금고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것도 모두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이야. 복실이가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복돌이가 어떻게 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새끼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것 같았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평생 용기를 내지 못해서 직접 찾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이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복실이와 그 새끼들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혁은 할머니가 20살 때 잠시 만났던 애틋한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만 했죠. 그 후로는 준혁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아, 네가 계속 여기에 있었구나. 할머니는 폐가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는지 다가와서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정숙 어르신, 큰일 났어요. 그 최수아라는 여자, 가짜래요. 이장님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가짜요? 네. 경찰이 조사해보니 민준혁 씨에게는 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가져온 서류들도 전부 위조된 거였대요.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수아는 대체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준혁 씨가 어르신을 상속자로 지정한 정식 유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이장님에게 보여주었어요. 방금 이것도 왔어요. 이장님은 편지를 읽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네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복돌이와 새끼들과 함께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민준혁이 살던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폐가는 으슥하고 쓸쓸하게 비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옛 기억들이 아련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민준혁이 50년 동안 자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폐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민준혁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준혁의 편지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최수아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다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이장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수아라는 여성은 부동산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인물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최근에 이 지역 부동산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주인이 없는 폐가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서 정당한 상속자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혁 씨의 정식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게 드러났죠. 경찰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준혁 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에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법무법인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분명히 박정숙 할머니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민준혁 씨와 가족도 아닌데요.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언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으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장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이제 그 폐가와 금고 안의 재산이 전부 어르신 것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과 큰돈을 상속받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할머니는 이장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복돌아, 할미가 아주 큰일이 났다. 할머니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뻘되는 분이 할미한테 아주 큰 선물을 주셨단다. 복돌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혁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50년 전의 기억을 찬찬히 되짚어 봤어요. 민준혁은 할머니보다 2살 많은 참 다정한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20살 때 마을 축제에서 처음 만났는데 글을 잘 쓰고 마음이 유난히 따뜻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금세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부모님은 준혁의 집안이 가난하다며 결혼을 결사반대했어요. 대신 다른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정해버렸죠. 정숙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준혁과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결혼 후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서울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혼자 지냈습니다. 준혁이는 계속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박정숙 어르신 민준혁 씨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목록을 보니 폐가와 그 주변 땅, 그리고 금고 안에 있던 현금까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은행 예금도 제법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로 제 것이 되는 건가요? 할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민준혁 씨께서 복실이와 그 새끼들을 끝까지 잘 돌봐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할머니는 복돌이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이 아이들은 이미 제 가족인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모든 서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 할머니는 폐가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했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어요. 폐가 안에는 민준혁의 흔적들이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낡은 일기들이 있었고 벽에는 5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런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한쪽 구석에는 복실이가 쓰던 계집도 있었습니다. 민준혁이 복실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복실아, 내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신기해하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숙 어르신 정말 미안했어요. 저희가 괜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걸요. 할머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이제 정숙 어르신이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셨네요. 부자라니요? 그저 옛 친구의 마음을 받은 것뿐인걸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혁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수가 이 재산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복실이의 새끼들처럼 외로운 생명들을 도와주었으면 한다. 할머니는 이 말을 읽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민준혁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긴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좋은 일에 써달라는 뜻이구나. 할머니는 앞으로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은 할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복돌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못하며 폐가 쪽을 향해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돌아, 왜 또 그러니? 할머니가 복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폐가 담장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고가 묻혀있던 곳과는 다른 장소였어요. 담장 모서리 부분의 땅을 집요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또 뭔가 묻어놨나? 할머니는 복돌이의 행동을 보며 궁금해졌습니다. 지난번 금고를 찾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복돌이가 파던 곳을 직접 파보기로 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 옆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응원하는 듯 했어요. 복돌아, 이번엔 뭐가 나올까? 할머니가 호미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흙 속에서 작은 철제 보관함이 나타났습니다. 금고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제법 묵직했어요. 이것도 준혁이가 묻어놓은 걸까? 할머니는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보관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할머니가 과거에 민준혁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었어요. 50년 전에 풋풋한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쓴 편지들을. 할머니는 자신의 어릴 적 글씨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민준혁이 이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민준혁이 쓴 일기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내용들이었죠. 정수기를 보고 싶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차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복실이만이 내 유일한 친구다. 복실이에게 정수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더니 녀석도 정수기를 아는 것 같다. 할머니는 일기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혁이 5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보관함 맨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혁이 복실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에는 다정한 미소의 민준혁과 그의 무릎에 기대 앉은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켰구나.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는 엄마 복실이의 사진을 보더니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복돌아, 내 엄마가 정말 좋은 개였구나. 주인을 끝까지 지켜줬어. 할머니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준혁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언젠가 정수기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 할머니는 이 메모를 읽고 복실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발견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민준혁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편지들과 일기 그리고 사진들을 보며 젊은 시절의 애틋한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준혁아, 미안해. 내 마음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폐가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은 할머니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마치 민준혁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혁이 남긴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이가 복실이처럼 외로운 생명들을 도와달라고 했잖아.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폐가를 수리해서 유기견 보호소 겸 쉼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처럼 보호가 필요한 개들을 돌보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마을 이장님에게 이 계획을 말하자 이장님도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숙 어르신 정말 좋은 일입니다. 마을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준혁이의 뜻이기도 하고 복실이와 이 녀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정숙 할머니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복돌이 덕분에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도 뭐 도울 거 없나요? 마을 전체가 할머니의 계획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 달 후 낡고 쓸쓸했던 폐가는 깨끗하고 따뜻한 보호소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실내에는 아픈 개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졌죠. 첫 번째 입소자는 마을에서 발견된 떠돌이 개 한 마리였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이 새로운 친구를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복돌아, 이제 네가 형님이 되어서 다른 개들을 잘 도와줘야 한다. 할머니가 복돌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복돌이는 꼬리를 한번 휙 흔들며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보호소가 문을 연 첫날 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준혁아, 네 뜻대로 했어. 이제 복실이의 새끼들이 다른 생명들을 도와줄 거야.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준혁이 고맙다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새끼들도 하나하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는 점점 더 많은 개들이 찾아왔고 할머니는 이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보호소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들의 밥을 챙기고 아픈 개들을 돌보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들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복돌이와 새끼들은 이제 보호소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죠. 복돌아, 정말 의젓해졌구나. 할미가 네가 없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말에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새끼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보호소 마당에서 개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고 개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절로 흐뭇했어요. 그때 복돌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것이 복돌이의 입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펜던트 하나였어요. 은색으로 된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경첩이 달려 있었어요. 살며시 열어보니 안에 아주 작은 쪽지가 곱게 접혀서 들어 있었습니다. 복돌아, 이걸 어디서 찾았니? 할머니가 물었지만 복돌이는 그저 꼬리를 살랑 흔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혁의 필체였습니다. 이 집이 당신의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당신 편이었던 민준혁 올림.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준혁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며 남긴 메시지였어요. 준혁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펜던트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보호소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덩달아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할머니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다른 지역에 소개하겠다고 해요. 이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보호소는 점점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은 방문객들의 인기 스타가 되었죠. 어머, 이 개들은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을 어쩜 이렇게 좋아해요?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돌이가 이 보호소의 시작이에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보호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고 할머니도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복돌이와 새끼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 속에서 개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사람이든 개든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녀석들이 진짜 백이지.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새끼들도 주변에서 장난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내 덕분에 할미가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게 됐어.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복돌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그 눈동자에는 깊은 애정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혁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준혁아, 내 뜻대로. 복실이 새끼들과 함께 좋은 일 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개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도 할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외로웠던 노년이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으로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참 신기한 일이야. 폐가에서 새끼들을 구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꼭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편히 쉬어. 복실이 새끼들이 계속 좋은 일 할 테니까. 할머니가 별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서 개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복돌이와 새끼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개들을 깨우고 있었어요. 우리 복돌이가 정말 책임감이 강하구나.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보호소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기지개를 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민준혁의 사랑과 복실이 새끼들의 인도로 찾게 된 새로운 삶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복돌이는 할머니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며 새로운 하루를 인사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숙 할머니와 복실이 새끼들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입니다.